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이잖아요.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공사 중인 건 공사 중이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인간사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죠. 2022년 3월 10일 아침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별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감아치워라. 저희 주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네요. 저는 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 빙빙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별의 순간, 1927년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인 스테판 치파이크가 발표한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 나오는 용어죠. 광기와 우연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치파이크는 이 글 서문에서 극적 긴장이 가득한 운명적인 순간이 닥치면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심지어는 단 1분 만에 훗날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순간은 개인의 삶에서도 드물고 역사에서도 드물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 시대와 다채로운 영역에서 출현한 몇 개의 별처럼 빛나는 순간들을 기억해 보려고 한다. 저도 제가 살면서 진짜 굉장히 지속하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저희 운명을 좌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선도 제 경우에는 상당히 희망사항이 wishful thinking이긴 하지만 이럴 것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는 경우에도 제 경우에는 저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수지킴 사건인데, 수지킴은 간첩이 아니었다, 수지킴은 살해됐다, 이런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맞아서 지금 존재하게 됐지만 그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귀신처럼 뭐가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 뜻을 펼칠 때 사람의 운명이 바뀌죠. 근데 기존의 것과는 워낙 다른 거기 때문에, 수지킴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덮고 넘어간 거니까 그걸 뒤집으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별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이 별의 순간을 무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저도 무속인 줄 압니다. 왜냐? 94년도인가 김일성이 죽을 때 제가 심진성 씨를 비롯한 역술가 무속인들을 동원해서 김일성의 운명을 봤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더만요. 썼죠. 결론적으로 맞았지만 틀렸으면 글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망신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 때였지만 그때는 안기부라고 그랬죠. 안기부 해외 차장의 경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를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흐릿하게 지나가는 순간에 그걸 잡아서 했는데, 그걸 무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번 선거에서 계속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별별 말을 다 만들어냈죠. 무속이다, 쫄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속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속을 그렇게 부인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종교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객관적이기 때문에 즉문즉답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오른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건데, 이때는 운명처럼 결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속일 수도 있고 자기 조상이 알려주는 걸 수도 있고 신의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무속이라고 무시하거나 하게 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이걸 비교적 잘 알아차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역사적으로 이 역할을 잘한 사람은 서덕의 총리였다가 통일을 이룬 콜 총리죠. 그는 통일의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미독공조를 했고 독일 땅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김일성 대학 학생들과 김책공 대학생들이 우리 광주의 그 자랑스러운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우리의 운동권 사람들이 K 데모를 수출해서 북한에서 민주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윤석열 씨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별의 순간이죠. 검찰총장이 되자 조국과의 싸움을 한 겁니다. 네. 엉터리였죠. 검찰개혁 업저저쩌고 권력기관 개편하면서 특히 그중에 검찰개혁이 윤석열 씨는 탁 치는 건데 뭐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 다 엉터리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자기 영역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맞싸움을 하면서 조국을 치면서 이때 참 어려웠죠. 서슬푸른 대통령과의 싸움이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따라온 것이 추미애와의 혈투였습니다. 추윤 배틀. 저는 이게 변곡점이었다고 봅니다. 나이도 많은 추미애가 유리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박범계와의 다툼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었죠. 이재명과의 싸움도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혈투를 벌이던 검찰총장을 작년 3월 달에 사퇴할 때 이것도 저는 좀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게 했고 잠시 주유를 하다가 국민의힘 입당할 때는 참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홍준표 의원과의 경쟁이었죠. 역선택도 작용했고 노련한 홍준표가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와의 단일화까지 이뤘습니다. 제가 계속 김이박홍안을 승리의 조건으로 걸었었는데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을 붙잡아라. 박근혜의 지지를 받으면 좋거나 적어도 방해는 받지 말아야 된다. 홍준표와의 단일화, 안철수와의 단일화. 네, 됐죠. 이 중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저는 김종인 씨라고 봅니다.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많고 김건희 씨를 보게 되면 김종인을 안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는데 김종인 씨가 이 큰 반사를 보는데 저한테도 도움을 줬었고 별의 순간이란 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선대위를 나가면서 복잡한 한나라당 국힘당의 선대위를 정리해 줬습니다. 저는 아직도 김종인 씨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반대로 이재명 씨를 보게 되면 작년 10월이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인가요? 서울현충원을 안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승만 박정희한테 참배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가 서울현충원을 간 거는 올해 2월 14일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유세가 시작되자 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달라요. 이때 간 거는 가면서 그는 나쁜 것도 역사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류의 세상을 보는 눈이죠. 이재명, 문재인류의 세상 보는 눈은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계속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서울현충원으로 대표되는 현충원을 대전현충원과 서울현충원으로 나누고 이승만으로 시작되는 20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작년에 서거한, 전두환, 노태우는 빼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광주에 가서 복합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걸로 광주가 시끄러워졌었죠. 정말로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가진 자와 없는 자로 국민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유리하죠. 가진 자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오늘까지도 4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비밀입니다. 네. 있는 자들한테 있는 거 뺏어갖고 나눠준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뺏어오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하고 이재명이 할 것이니 나는 받기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렇게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자기들끼리는 당파 싸움하고 이게 성공의 386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 단초를 386이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나라가 지금 힘들어진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로마이단 시위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이 안 되고 계속 갈라치기를 당하다 보니까 외세까지 들어와서 갈라치기를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되어야 할 이유는 저는 차고 넘쳤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높은 걸 보면서. 나눠준다는데. 근데 참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별의 순간을 캐치하고 잡아냈습니다. 자, 이미 북한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간보기에 나섰습니다. 백령도로 배를 보내갖고 떠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눈물의 총을 들고 있습니다. 네. 갈라치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눈물의 총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러시아가 갈라치기를 해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거나 영남과 호남으로 나눠지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 꼴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미국과 함께 해야 되겠죠. 콜이 했던 것처럼 별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모든 걸 걸어야 되겠죠. 그것이 윤석열이 한테 주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권 이재명 씨가 얘기했던 거는 딱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냐 빵이냐 이겁니다. 너 빵을 원하냐 자유를 원하냐. 시민혁명이 치열하던 시절에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화정이 완성됐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누구나 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 달라라고 하는 시민혁명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은요. 계몽주의라는 혁명은 이승만에 의해서 한 번 됐었고 박정희에 의해서 한 번 됐었고 전두환에 대해서 한 번 됐었고 이번에 윤석열에 의해서 한 번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정치적 경험이 없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를 오래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파 싸움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진 세력을 이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를 번역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고 정치에 덜 때가 탔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한 번씩 공화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 그걸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우리나라 정부에서 큰 문제가 통일부입니다. 통일부는 사실상 내통부였죠. 이 통일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가부도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였죠. 국민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까? 저는 해수부도 앞으로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경제를 하는데 바다 경제가 따로 있고 하늘 육지 경제가 따로 있습니까? 해수부는 꼭 필요한 조직이 아니고 기능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180석의 국회를 가지고 탄핵을 만지작거릴 겁니다. 그럴수록 별의 순간은 더 확연해질 겁니다. 궁죽통이라 그럴까? 방법이 없는 거죠. 별의 순간이 확실해질 겁니다. 민주당이 180석의 탄핵을 거론할수록 그들은 위기이고 북한도 위기일 겁니다. 그 순간에 윤석열 그 특유의 그리고 그의 부인도 일선에 듣기로는 하나의 누구의 말을 좌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두고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를 저를 들었습니다. 그럼 더 현명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죠. 별의 순간을 딱 잡아가지고 과감하게 돌진하라. 추미애와의 싸움, 문재인과의 싸움, 이재명과의 싸움, 홍준표와의 혈투,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암시하는 거죠.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화면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세상은 똑같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모레도 해가 뜰 것이고 바다는 바다고 산은 산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그러려니 하고 지나면 정리가 안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떤 것보다도 위입니다. 정치가 종교와 분리되고 정치가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우위에 선 이유는 한번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별의 순간을 잡아라. 어쩌면 통일보다 더 큰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자기 집에 모셔놓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묻힐 수 있는 곳으로 찾아주는 전방고지를 지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별의 순간 윤석열은 잡아라. 저희 의견성 해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